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탈탈 턴 거보다 그 뒤에 해명이 뭐 손이 저려서 손이 저린데 누가 이럽니까? 손이 저리면 이러지. 그런 것들이 더 자기적이고 뭔가 준비 안 된 듯한. 하정우 수석이 이제 신고식을 세게 했으니까 이 논란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뭘 보여주면 돼요. 엄중하게 다뤄져요. 후보 자격 박탈로. 맞아요. 그래요. 네, 팬덤에 대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나 위도훈이 부분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기는 빼거나 포기에 가까운 상황. 제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오래전부터 선포자다.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우리는 장동혁을 포기했지 선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결의가 좀 느껴지지 않나.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일 금요일 구 근로자의 날 현 노동절 라이브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5월 1일 금요일 오늘도 큰 이변 없이 김준우 변호사는 조금 지각을 하고 있고요. 일찍 오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후보, 전 예비 후보, 후보, 현 상태가 조금 애매하신 현 맥 정치사연구소 맥 정치사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겸허하게 네, 바로 잡히겠죠. 바로 잡히겠죠. 네, 사필 네. 규정 아니겠습니까? 사필은 규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산에 가셔서 당 후보 아닌 분 응원하고 계시는 해당행위죠. 뭐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놨네. 해당행위. 봤어요? 해당행위 자수. 해당행위지 뭐. 뭐 인정. 인정. 센데. 윤희석 전 대변인님 반갑고요. 김준우 변호사님, 그래도 거의 마쳐 오셨습니다. 네, 약간 서영주 정신으로 딱 세이프. 서영주 이 시대 마지막까지. 정신이죠. 네, 서영주 정신. 마감만 지키면 된다. 야. 진짜. 네, 마감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거. 그렇죠. 뭔가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은데 의문일패 같은데. 네,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김준우 변호사님. 아직 숨소리가 너무 커. 그래요, 뛰어가시라. 마이크 좀 띄고 해주시오. 진짜 왜 올림픽도 안 막히고 반대편도 안 막히는데 그 이쪽 강변북로 사양만 사고가 났는지. 사고 났어요. 네. 상암동 들어오는 거기가 막혔어요. 좀 막히긴 하죠. 그랬어요? 네. 핑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날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어디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동접이 조금 딸리긴 하네요. 네. 그래도 꿋꿋하게 가보겠습니다. 실책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소식 바로 갈까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제 서울 지역 출마자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왔고, 뭐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당의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 비롯해서 이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출마자들 싹 다 모여가지고 네. 의원회관에서 결의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도 국회에 있었거든요. 국회에 심지어 대표실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본청 대표실에서 그 의원회관까지 한 100m, 2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옆에서 행사를 하는데 당 대표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출마자들 다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그리고 그 본청에 이제 원래 아침에 회의 있었으니까 예. 장동혁 대표, 송원석 대표 같이 있었거든요. 네. 회의 끝나고 또 그 둘도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톱도 따로 행보, 서울시장도 따로 행보, 한지붕 세 가족 모습이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네. 내가 방금 전에 일부러 빨간 조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입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그래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별도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네, 오세훈, 장동혁, 송원석 세 분의 배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가면 예. 사실 당 선거는 거의 포기에 가까운 상황 제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오래전부터 선포자다. 선거를 선거 포기한 포기자? 자. 아, 수포자처럼? 수포자처럼 선포자인데 예. 사실상 이게 현실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선거를 포기한 행위들을 하니까 결국에는 각자 막 이렇게 흩어져서 예. 알아서 각자 도생을 이제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00m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린이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역을 200m 지정을 하거든. 아, 학교로부터 뭐 학교로부터 200m 안에는 유해환경을 두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 출마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유해한 거야. 200m는 떨어져야 아. 일단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지금 멀리 하려 한다. 유해해요. 유해 환경이다. 네, 국민의힘의 출마자들에게 장동혁 당대표는 유해하다. 선거 일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냥 다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모이거나 보통 이제 위기감 같은 걸 같이 느끼면 그래 뭐 좀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그래도 합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 지금. 보여요.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선거 전면에 나가는 거를 다 반대하는 건데 그 당사자인 장 대표 또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네. 그럼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중앙선대 따로 분명히 하나 생길 거고 뭐가 또 하나 생길 거고 할 때 이제 아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후보들은 후보 자체로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저 지금 모임이 그런 성격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네.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을 만나기 위해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충청에 있고 서울시당 결의대회 하면 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거니까 네.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선거를 포기한 남자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선거를 포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없이 선대위를 이제 구성하고 필승 결의대회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우리는 장동혁을 포기했지 선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결의가 좀 느껴지지 않나. 굳이 이제 네.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거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요즘 최근에 녹색 옷을 많이 입다가 빨간색 옷을 마지못해 입은 게 굉장히 네.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딱 등장했다가 연단 딱 올라가기 직전에 저 빨간 조끼를 꺼내 입더라고요. 흰색 빨간색이 섞여 있는 네. 네, 저 옷으로 그리고 이제 입었습니다. 행사 이제 주최한 관계자의 표현이니까 정확합니다. 뭐 보통은 당 대표를 VIP로 초대를 하는데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확실히 섰다. 네, 네. 라고 그냥 코멘트를 그런 걸 이제 해주고. 숨기지도 않는군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저희 슈퍼챗 들어왔는데 읽어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가요? 뭐 이런. 아, 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법상 좀 한계가 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때는 네.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는 규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하급자가 상급자 괴롭히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직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접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네. 해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가 저 괴롭히면은 직장 내 괴롭힘.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정프로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안 안 되는 돼, 안 거예요. 돼.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괴롭혀도 된다는 소리네. 아니 된다 안 그러고 된다가 있어. 아니라 우리 법적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만 그렇죠, 얘기하지 그렇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구나.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래서 나 궁금한 게 200m라는 게 계속 저기가 내가 내리스치는데 네. 접근 금지 명령은 몇 미터까지? 100m. 스토커? 100m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당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최근에 그 뉴스를 본 적이 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힌두잔이라는 분 접근 금지 한두잔이, 미안해 한두잔이라는 분을 한두잔이는 누구야? 아 미안해 누구야? 네네네. 한두잔이라는 분을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서 받아냈다는 거야. 그게 이제 100m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그 출마자들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서로 아, 그럼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를 꾸리긴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꾸리긴 꾸려야 되죠. 네. 근데 아직은 지금- 꾸릴 시기가 아니긴 해요. 네. 네, 민주당도 아직 안 하고 네. 이제 본격으로 할 때는 예. 그래도 보통 이제 한 달 전쯤 하면 이제 꾸리니까 보통 당 대표는 당연직으로 그냥 중앙선대위원장 하는 건데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건데 상임. 상임 그렇죠. 예, 4년 전에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또 공동선대위원장 쫙 중진들, 그러면서 뭐 맞습니다. 대변인 쫙 하고 또 서울시 선대위 또 대변에서 뭐 겸임하고 뭐 이랬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지금 장동혁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죠. 근데 그걸 주냐 안 주냐는 누가 결정해요? 협의를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당 대표가 주도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죠. 넘버 2가 그러니까 원내대표
후보께서 장 대표에게 좀 빠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와 뭐 당 대표 비서실장 이게 뭐 다 물러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럼 뭐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부부도 따로 간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재밌게 될 상황이 아니, 뭐가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참 재밌는 풍경인 게 진기한 풍경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진기한 풍경인 게 봐요. 중앙선대위는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야 돼요. 예.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당이라면 네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의 이제 적금 금지 명령을 출마자들 내렸지만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중앙선대위 발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직을 가지고 지원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그 모양새가 나올 것이냐. 아하. 별도의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선대위를 만든 그런 각 지역구의 사람들 명예선대위원장 김문수 네. 그 전 후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막 떠들고 다니면 중앙선대위에서 장동혁 대표 이하 임명한 사람들이 떠가서 막 떠들어요. 근데 안 만나. 이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가 같이 하는 자리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는 후보대로. 오겠죠. 뭐 어느 지역에 와. 뭐한 10명 오면 막 준비 다 해놓는데 후보가 없어. 후보는 이제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2018년에도. 아니, 지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지금 이제 부산이랑 대구는 간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부산 가요? 네. 초청만 개소식. 아하. 그때는 이제 다른 지도부랑 다 같이 초대하는 거고 네. 거기서는 그래도 같이 있는 장면이 있긴 할 텐데 미리 치르자. 아. 빨리 빨리. 아, 선거로부터 좀 잊혀질 멀면 수 있게. 멀수록 한 좋다. 번도 안 올 수는 없으니 빨리 하고 빨리. 면피용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부산 와서 또 만남이 있을지 한번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변인이랑 부산에서 만나시는 건 아니고 누가요? 장동혁 대표. 전혀. 날짜 맞잖아요 지금. 뭐 일요일 날 맞네, 가셔가지고 일요일에. 만나서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시고. 아니다. 일요일이 대구입니다. 아 일요일이 네. 되고요. 토요일이 부산, 일요일이 대구.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어저께 9개 재보궐 지역의 공천 신청 현황을 발표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맞나 싶습니다. 이분 결국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른팔 청와대 넘버2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그제 봤잖아요. 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나온 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에요. 판결문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체포방해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실 컴퓨터 다 이제 포맷해 그 지시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하면 어떻게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안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출마하면 출마하면 안 된다. 당선이 안 되냐? 당선은 모르는 아니, 거예요. 당선은 뭐 다음 문제고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네. 그래도 한 5선 이상 했던 아니 뭐 우선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떠나서 대통령 정치를 아는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사람이라면 내란 정부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부역자잖아요. 구역자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체포방에 있어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아, 어떻게 그러니까 전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사람이 지금 바로 이렇게 보궐에 나와서 어떻게 출마할 생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가 너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뭐 암묵적 물 우리 같은 정치에 이런 게 많죠. 그래요? 저희도 이제 김용 부원장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똑같은 논리로 비난을 했었고 민주당에서 이제 뭐 고심 끝에 결국 안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들어도 뭐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개헌 반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국민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1차적으로 불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 같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아, 당의 부담을 안 주려고. 네. 만약에 출마를 꼭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하고 싶으면 여기는 어차피 선대 때부터 해가지고 두 분 합쳐서 부자가 11선을 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제가 볼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최소한 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건 당에서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출마하라고 했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아, 그래요? 모르는데 당의 그런 요청은 전혀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마 당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출마를 권유할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정리를 못 하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출마 한 해 만에는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 지역구의 공주부여 청양이잖아요. 저는 여기는 조금 지역민들께서 단호하게 좀 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그 인연이 있고 뭐 선대 때부터 11선을 한 어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뭐 우리 신 기자도 잠깐 뭐 짚긴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당에서 요청한 건 설령 아닐지라도 만약에 이런 자리가 생겼으면 이 지역구가 생기면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을 여기 후보로 빨리 내세웠어야 그래야 이제 뭐 정진석 지금 이제 후보가 된 사람이 뭐 당이 뭐 얘기를 하든 말든 이제 그건 좀 거절을 해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계속 후보군이 아예 없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비워두는 것 자체가 하라고 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이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소돼서 재판받는 추경호 의원도 사실은 뭐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정진석 실장을 하기에는 뭔가 하여튼 당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 불명료하다라고 보겠죠. 아마 그럼 추경호 의원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죄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런 논리로 가면 또 이게 이미 후방선이 뚫려 있어가지고 정진석 실장아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추경호 그 의원부터는 사실은 이거 좀 나가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교통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질적 저륜을 하지 못한 네, 네. 12.3과 결별하지 못한 보수 정당의 그 곤혹스러움과 난감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이거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호 뭐 그 의원도 예. 얘기했지만 이진숙 정방통위원장도 사실 그 괴를 같이 해요. 국민의힘과 이용 지금 하남에 나오신 분 예. 여기 거의 뭐 호위무사였잖아요. 예. 윤석열 김태규 울산에 지금 있는데 이분도 그렇죠? 그 이분 거기 그건 솔직히 좀 구별해서 얘기해야 돼요. 뭐 구별을 할 수 윤 대통령 계엄 전에 거기 윤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도 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이냐? 이건 무리가 있죠. 네. 그럼 저도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김태규 씨에 대해서 옆에 그 직을 맡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언들이죠. 태도들이죠. 이 태도들을 봤을 때는 계엄 이후에 그렇죠. 계엄 예. 이후의 태도도 반성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본인의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분이 그- 부위원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부위원장인데 이제 직대를 하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충북지사로 후보로 된 김영환 네. 이분의 발언이나 이분의 어떤 행적들도 윤석열 그 전 이제 그 정부에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윤곽근 변호사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거지 떨어뜨린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오늘 공관이 면접 보는 날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지금 예정된 시간인데 아직 면접을 안 왔나 봐요. 현장에서. 아, 네, 뭐 그래요. 지각인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는 모르겠고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나는 계엄을 만류했다라고 하지만 계엄 터지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당이 뭐 전륜 선언할 때까지 어쨌든 이분 계속 구치소에 면회가고 어쨌든 수사도 받고 있고 뭐 본인이 명시적으로 전륜 선언 같은 거 하지는 않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어제 뭐 그런 얘기는 했죠. 정치적인 관계는 윤석열과 정치적인 관계는 단절이 되었다. 다만 인간적인 뭐 전륜까지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냐 볼 때 왜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생각의 근본이 뭔가 나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고
나는 계엄을 반대했는데 오해받는 거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것만 있느냐는 지점은 비판할 만해요. 네. 개인의 명예 회복과 공직에 가서 역할하는 것은 같이 놓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법적인 처리를 앞두거나 받은 사람이 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선거 나간다 이런 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차원으로 봐야 하는 거고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 볼 때 적어도 그 정부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원인이 어떻게 되었건 대통령이 독단으로 했던 안 했건 내가 그것을 반대했던 안 했건 간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칠선에 안 나가는 겸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맞아요. 없으니까 지금 비난을 받는 거지. 네. 나는 윤하고 절연을 했고 안 했고 인간적으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왜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공주청양부에 아무런 인물이 없어서 집안 통틀어서 11선 한번 비례하셨으니까 10선이라고 치고 40년을 했는데 또 당신이 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과연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한 번 비례셨군요. 한번 비례했지. 네. 이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고 질책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그 정부에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예. 당에서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하는데 그 비서실장을 하는 와중에 계엄이 터졌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내가 거기서 그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렇잖아요. 이른바 패족을 스스로 다른 그쵸. 사람들은 다 나가도 네. 나는 직접적으로 이걸 반대 안 해서 했더라도 이것이 책임 정치라면 난 적어도 최소한 이번 재보궐은 건너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정리하는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런 네.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고 당에서도 당요. 예, 당에서도 이런 후보들이 나올 땐 그거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안 됩니다라.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아니죠.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당형이라고 말하는 네. 그런 웃으면서 구조예요,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해당형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할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내란 정부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 전령 강요한 생각 없어요.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거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어떤 비판, 단순히 내가 반대했다라는 그 당시에 그냥 그 입장만 견지한 채 국민님이 갖고 있는 전체의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 여기에 대해서 중진으로서 무슨 비판적인 입장을 냈나요?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신 그러게 가면 안 된다, 윤호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뭘 명예를 회복해요? 당선되면 명예가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 인간적으로 윤석열이 이해될지 모르겠으나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판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죽하면 점잖은 윤건호 의원이 그랬겠어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이 출마를 보고 단단히 미쳤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난 국민의힘에 좀 뼈 아픈 부분일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어떤 좀 잘못된 공천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야, 당신들은 정진석도 공천 줬잖아, 이진숙도 저 공천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 할 말 없은 적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올 초에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주도했다고 하는 그 전륜 선언문 나올 때, 그러고 나서 도대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천 결과야말로 그게 이제 정말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 결국은 이제 대구 달성 보궐에 이제 등판하겠다 신청서 썼고요. 우리 네.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윤어게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윤석열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예 내란 자체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는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네. 얘기했던 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이제 청년 오디션 한번 봤었잖아요. 이혁재 씨 나오고 했던 거기서 이제 우승했던 분이 있어요. 김영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네. 전국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번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에 아직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그럼 광역의회에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네. 상위 순번에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어느 광역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이게 어디 배 약간 좀 받았겠죠? 순번별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아, 찍어놓고. 그 당에서는. 예, 아, 재밌네요.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딱 찍어야 되는데. 네. 네. 아 그리고 하남갑의 이용. 네. 네, 또 이제 출마 출마 선언했고요. 네. 다른 지역 가볼까요? 부산 한번 가볼까요? 부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본격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지역에서 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날 내려가자마자 구포시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만나서 조우하고 건강 챙기십시오. 네. 건설적으로 하시죠. 예, 뭐 어떻게 하시죠? 막 했었잖아요. 이제 페어플레이 합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권자들 만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생 행보한 거잖아요. 네. 악수도 이제 하루에 막 수백 번씩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상인이랑 악수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터는 모습이 좀 논란이 되면서 하루 종일 시끌시끌 네. 했죠. 네. 이걸 두고 이제 뭐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또 저요, 하정우 저. 전 예, 제가 수석 했어요. 측에서는 또 방어를 하고 하는데 요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하루에 거의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손이 저린 거예요. 손이 저리니까 이렇게 자, 이걸 한 건데 무의식적으로. 물론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공격을 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게 이렇구나. 한동훈 대표님 중간에 조우를 했지 않습니까? 만나서 우리 발전적으로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건설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그걸 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민주당에 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잘못이지만 대세에 지장 없다. 저는 그걸 보고는 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세는 뭡니까? 네. 아주 선거에서는 진짜 과거의 선거들도 보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슈가 많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선을 약간 건드리는 것들 이게 꽤 많이 회자도 좀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좀 뭐 언론 같은 데서도 인용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판을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하셨었군요. 세게. 아니 뭐 어제 시간이 아침에 방송이 편성이 되니까 네. 아침에 했으니까 좀 좀 하셨구나. 일찍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손을 털었다는 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좀 선거운동 과정이니까 이제 시작되니까 네.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부각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느꼈다. 이제 이분도 이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탈탈 턴 거보다 그 뒤에 해명이 뭐 손이 저려서 손이 저린데 누가 이럽니까? 손이 저리면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자기적이고 뭔가 준비 안 된 듯한 모습. 뭐 그런 죄송합니다.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그냥 수도 있는데. 아유 제가 몰라가지고 아유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하정우 수석 옆에 보좌를 좀 해주실 분이 없는 느낌이에요. 들어보니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약간 좀 뭔가 위기를 느껴서 네. 하정우 수석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실수가 오히려 해명에서 더 크게 네. 나온 것 같다. 예.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해명 때문에 뭐 이렇게 일파만파 거지지 않겠지만 네. 퀄리티를 그냥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그림 영상 볼수록 기분은 불쾌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다음 분에 묻을까봐 네. 제가 불쾌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가 묻을까봐 이렇게 해서 다음 분 악수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리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들어도 약간 이거는 AI의 환각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해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이 모든 애티튜드나 메시지 관리가 네. 맥 연구소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싸게 서영주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배워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르쳐 볼 때는. 주십니까? 같이 갑시다. 제가 운전하니까 뭐라고 팁을 좀 주실 겁니까? 아니 근데 예. 그 사실상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장면. 예.
그리고 이제 사진 한 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본질은 하정우 후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많이 처음 해본 사람들은 여성 그 후보자들은 이제 손이 좀 약하니까 많이 다니면 붕대도 감아요. 그만큼 악수를 하면은 압을 느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주의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사과하고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 안 좋은 것이고 네. 뭐 말씀한 대로 윤 대변인이 뭐 네거티브 할 수 있다. 선거니까. 네거티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하정우 후보도 한동훈 후보 네거티브 할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약점이 보이기 마련이니까.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는 선거니까 그런 거라고 치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네거티브가 가하면 네거티브를 하는 쪽에서 역풍을 맞아요. 그래서 딱 적정량을 네거티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정우 후보의 이 손털기 논란은 이 정도에서 뭐 길게 끌고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 뭐 스피커들이 어떤 진영에 있는 분들이 난 더 큰 문제인 것 같은 게 과거에 이제 다른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아 저건 실수 아니다. 저거는 국민을 보는 태도가 저렇게 발현된 거다. 뭐 고개를 조금 덜 숙인다든지 아니면 손을 좀 뺀다든지 이럴 때마다 예전에 박근혜 후보가 한번 이렇게 그랬었죠. 악수하려다가 예. 손을 이렇게 뒤로 뒤로 뺐다가 뺀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근데 논란이 됐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 그 뒤에 실제로 붕대를 감고 이제 뭐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비판들을 해대니까 상대가 또 비슷한 일이 어쩌면 크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도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뭐 스피커들의 그러면, 과거 예. 했던 행적들이 참 그 문제인 것 같다. 하정우 수석이 이제 신고식을 세게 했으니까 예. 이 논란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뭘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AI 수석인데 AI 잘 모르시죠? 하면서 딱 해서 뭐 괜찮네. 이러면 재미나이 이제 이렇게 쓰시는 이런 거예요. 거는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남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 옳은 거다. 네네네. 정치란 게 다 그런 거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아무튼 네. 친한계에서 요 손털기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박상수 그래요? 저도 어제 뭐 페북 그래요? 대폭발. 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영상 류재화, 박상수 두 분이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털기 맹공을 할 만한 소재는 되지만 네. 이게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스스로 좋아하면 빠진다니까. 너무 이 공격에 거기에 그래서 집중하다 이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대세에 지장 없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자 끝났어 이거 하나만 잡으면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가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지금 저는 하정우 후보하고의 구도보다는 박민식 후보하고의 구도를 한동훈 후보는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럼요. 이 3자 구도 자체가 네. 지금 하정우 후보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를.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근데 어차피 후보하고 박민식 전 장관은 정리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빨리 하정우와의 1대1 구도를 확실히 만들어서 이 부산 북갑은 하정우 대 한동훈의 싸움이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게 첫날 나왔잖아요. 뭐가요? 두 분만 카메라에 시장에서 만났죠. 국포시장에서. 그러니까 박민수 후보는 안 왔고. 여기는 우리 둘밖에 없어서 네, 그냥 네. 선포한 게 됐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러고 있지. 맞는 것 그러니까 같긴 하정우로 한데. 공격하지 지금 박민식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해야지 뭐 일단은. 네, 그렇게 가는 거가 뭐 전략적으로 아마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그래요. 하고요. 박모 씨 얘기하지 마요. 그럼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박모 씨 얘기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까지 했는데 어떻게 박모 씨예요? 여론조사 봐야 돼요. 박 전 장관이. 이게 해당형이 안 되니까 확실히. 하정우 후보 등판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이제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고요. 네. KBS 부산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한국 리서치랑 같이 했는데 이제 지금 국민의 후보 확정 안 됐잖아요. 박민식, 이영풍 예비 그러네요.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4명 나왔을 때를 보니까 하정우 29, 박민식 22, 이영풍 1, 한동훈 23. 이거는 지금 이거 박민식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거고요. 이제 3자를 봐야 돼. 3자 대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박민식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봤을 때 하정우 30, 박민식 25,
한동훈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오차범위 내니까 물론 뭐 오차범위 누가 앞선다고 내입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크게 격차 안 나고 지금 가고 있는. 근데 이 정도가 나와주면 네. 한동훈, 박민식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원하는 건데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고향에서 할 때도 처음에는 3등이었어요. 민주당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일화하고 뭐고 그냥 갔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나오고 10% 이상. 결국은 뭐 넉넉하게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양상. 윤희석 대변인이 심상정 의원까지 연구할 정도로 제가 얘기할 대목인데 급해. 네. 자, 여튼 여보세요? 지지율은 요 정도 나오고 왜 북어 좀 있다. 갖다 줘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또 이제 팬덤이 또 있잖아요. 네. 위드 훈이. 네. 근데 이제 부산 북갑 선관위에서 위드 훈이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왜요? 사전 하나만 주세요. 네. 선관위 공문은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북갑에 이제 뭐 구포시장 고로 인근에 가면 저 부산 도토리 쉼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산 도토리 쉼터. 이게 뭔가 했더니 음. 그 위드 훈이에서 한동훈 대표 애칭이 도토리예요? 네. 왜 도토리예요? 도토리처럼 그쵸. 생겼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초성을 따면 네. 프레지던트하고 똑같잖아요. 디귿, 티읕, 리을. 한동훈 대통령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였어? 그래서 이제 기발하다. 본인들을 도토리라고 부르나 봐요. 우리 네. 도토리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저렇게 방을 빌려가지고 가게를 빌려서 네. 거기서 이제 쉼터로도 쓰고 아하. 유세 다닐 때 같이 쫓아다니고 인근 상인들한테 굿즈도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장 보면서 네. 한동훈 뽑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아. 얘기도 하고 다니고 하다 선거운동? 보니까 네. 이제 선관위에서 이 저건 문제가 사조직이 되는데. 네, 매우 계획적으로 심각한데. 선거운동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다. 저 문제 돼요. 예.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이 예. 마치 실질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단법인이나 뭐 하여튼 다른 외양을 써가지고 그 외곽 단체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네. 그거는 이제 제재 대상이 되죠. 그런데 저 부분이 꽤 엄중하게 다뤄져요. 후보 자격 박탈로. 맞아요. 그래요? 예, 저거 이게 그냥 허투루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니까.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후보가 의중이 없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부분들이라고 의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같이 뭔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팬덤에 대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나 위드훈이 부분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기는 응원하는 것이 빼거나 낫다. 뭐 폐쇄하거나 하는 게 한 후보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한 1년 전부터 네. 이제 겪게 되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지지세가 개별적으로 엄청 세기 때문에 막 자발적으로 저런 활동을 하세요. 그거를 한 대표가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보는 입장인데 네. 근데 선관위에서 경고할 정도면 약간은 제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법적 문제 될 수도 어떻게 있는데.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저기 그러니까 그거 폐쇄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네. 그 또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쪽에 어떤 뭐 대표자랑 만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하면 그게 또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때 그냥 이렇게 계속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저도 문자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냥 근데 예 예전에 한동훈 알겠습니다 이 대표도 정도인데 그 특정 정치인의 너무 지나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워딩을 과거에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교범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조금 보면 경우는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아마 경기지사 때인가 뭐 하여튼 시장 때인가 그
손가협? 네. 뭐 그분들의 손가협이요? 네, 해체를 조국 씨가 생각나네. 네, 해체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손가역을 해체라고 그런 건가요? 본인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관두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이장직에서 내려왔었죠. 그건 뭐 이제 내려놓은 자기가 거고. 아예 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인터넷이 아니라 이런 그 오프라인에 네, 네. 그 지역 선거구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제재가 돼서 뭐 후보직이 날아가거나 하여튼 뭐 날아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린 말씀. 예를 네. 들면 뭐 종로 광장 종로요? 포럼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건 후보랑 연관이 있을 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제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네. 그냥 아예 그분들이 정말 한동훈이란 정치인을 좋아한다면 저건 빨리 폐쇄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자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조금 전에 그 쉼터 폐쇄한다는 부산 훈이바다의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 네. 폐쇄한대요. 네, 아. 어제부로 폐쇄했나 봐요. 아, 그래요? 자원봉사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문자로 왔어요. 아 왔어요? 왔으면서 얘기를 하네. 네. 뭐 그런 얘기 답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답은 해요. 저는 다 답해요. 저희가 보여 모든 문자에 다 답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대구로 진짜 많이 오고 있네.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대구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 엎치락 뒤치락. 진짜 영남미시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김부겸 추경호. 네, 최근에 나온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볼게요. 4월 18일, 19일 조사 대구 MBC 김부겸이 49.2, 그리고 추경호가 35.1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최근 조사 두 가지. 28일, 29일 조사한 MBC 조사에서는 김부겸 44, 추경호 35, 그리고 KBS 대구에서 조사한 거는 김부겸 38.4, 추경호 31.2. 뭐 일각에서는 이제 추경호 후보가 이제 후보로 정해지고 나서 이제 뭐 보수가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있다, 아니다, 여전히 격차가 있다. 뭐 해석들도 분분한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대구 지역은? 네. 그 전에는 확실히 오차범위 밖이었다가 안으로 들어왔네요. 네. 지금 최근 조사들은. 근데 이게 사실상 대구가 네. 우리가 이렇게 오차범위 바뀌든 아니든 앞서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면서 간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도지 우리가 뭐 많이 월등히 앞섰는데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말을 하는 자체도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우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의 접점에 있다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K나 PK 쪽은요, 만약에 앞선 여론조사였으면 마이너스 5에서 6%를 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여기는 이 여론조사에 5에서 6을 빼고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몽답층이라든지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되는 투표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접점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앞선다는 거를 머리에 비우고 하는 선거운동을 지금 김부겸 후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수치 추이는 나쁘지는 않으나 점점 더 대구라든지 영남의 투표 성향이 다시 그 전통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네. 좀 그렇게 좀 분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석은 어쨌든 격차가 있지만 추경호, 그러니까 보수표가 결집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이제 그럼요. 주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정말 보기 연출이 드문 광경입니다. 됐습니다. 바로 네. 볼까요? 주호영 의원 인터뷰입니다. 네. 김부겸 후보님 84년부터 인연을 맺고 대학원 과정도 같이 다니고 아주 친한 이 형님 동생으로 지났는데, 지난번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서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만, 정치는 잠깐이고 이 인생은 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 전력해 주시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부디 좀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부겸 후보 꼭 선전해서 이겨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해당 회의가 계속 나옵니다. 네. 와, 이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후보가 안 된 아쉬움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상대당을 응원해 주시면 이 사실상의 지지 선언. 사실상 지지 선언이죠. 이렇게 하면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과정, 네. 가처분 2번 하고 별 수단을 다 썼는데도 결국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야상 입고 나온 그분이 예. 너무 거칠게 해서 잊지 컷탈랑하려던 않았습니다. 다 됐어요. 네. 김영환 후보 됐고 네. 박형준 시장도 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됐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주호영? 여기는 그냥 했었어야 돼요. 그럼 뭐라도 하고 또 빈 자리에는 또 누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서 네. 김부겸 후보가 아예 출마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뭘로 책임을 져야 될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야상 그분이 지금 호남에 받았나요? 아이씨, 뭐 받았죠. 받았죠. 봐봐요. 광주 전남 통합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가 됐죠. 지금 네. 장 대표 비난을 우리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분이에요. 그분. 이 선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그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잖아요. 전 공천관리위원장 뭐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정현 공관 야상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네. 사실 그 큰 역할을 해주긴 했어요. 이 국민의힘의 난장판 공천을. 근데 그 뒤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정현 뒤에는 장동혁이 당연히 이정현이 그렇죠. 그렇게 장동혁 했다. 대표와 장 대표도 합을 맞춰서 했다고 봐야 되는 대표실에서 것이고. 한탄하고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다음에 제어가 안 됐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보면은 지금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정말 네. 절실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대구가 무조건 이길 거라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접전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오히려?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앙 변수가 저는 그래서 더 커진 것 같아요. 중앙 변수가 네. 뭐 하나 티끌만 해도 나비 효과가 네. 달구벌 대로까지 쫙 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도혁 때가 너무 못해도 야 우리가 그래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수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뭔가 또 이상한 뭐 중도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이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막 아무 일도 여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저는 김부겸 총리의 진심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혼자 돌파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TK, PK는 아주 티끌만한 부분들을 그 보수층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투표를 보류한 잠재적인 보수층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사실 원칙과 오만하지 않은 것들 30일 동안 보여주는 게 맞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말 조심해라. 그리고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동도 상가하라고 지금 특별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아까 저기 누구야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후보를 막 지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겨라. 당신이 이겨야만 대구가 발전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이거 너무 저는 솔직히 호재라고 보는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전 대구시장,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무시할 분이 아니거든요. 대구 지역에서. 근데 주호영 오선 의원이면 또 대구의 맹주예요. 네. 사실상. 네.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준다. 나쁘지 않은 신호다. 진짜 좋은 신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선거구 같은데 그런 문제 잘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수도권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저런 TK, 지역에서 PK 쪽에서는 보수층이 뒤집어질 아예 수 그럼 있다. 그렇지 안 돼 이러면서 네. 말하자면은 그 전향 보수 집결이 일어날 수 네. 있죠. 종로 같은 아니 경우 그거하고는 무관하죠. 대표적인 전혀 그건 임실 뭐 이런 임실 뭐 이런 뭐 순천 그 얘기예요? 이런 데. 그렇죠. 네. 종로 얘기 같았는데. 아닙니다. 네.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잠깐만 가볼까요? 인천이요? 네. 네. 연수갑에 송영길 후보가 전략 공천됐잖아요. 근데 그제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한 배려를 해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나의 공천 정청래가 준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준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는 것이고 100볼을 양보해서 계양구를 안 준다면 연수구라도 줘서 인천 안에 있게 해야지. 만약에 계양도 안 주고 연수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있었겠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가 공천 전에 상당히 조금 말을 매우 아끼는 듯한 느낌을 없지 않아 좀 받긴 했었는데 조금 더 그보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요 인터뷰만 봐서는. 내 공천 정청래가 준 게 아니라 예. 당원이 준 거다. 따라서 나는 정청래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 전당대회 때 네. 보자. 예.
요거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조금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직접 또 인터뷰하셨으니까. 제 방송을 제가 메타로 지금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네, 근데 어쨌든 좀 흥미로웠어. 이렇게까지 얘기할지 몰랐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통화 안 했다는 거예요. 공천 전이나 후나. 네,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라이브에. 네, 그게 되게 좀 야 이거 많이 섭섭하다.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일단 하긴 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물어봐도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선 지금 대결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하기 때문에 후보자 네. 입장에서 얘기는 안 한 건데 서운함은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네, 확실히 그런 건 드러난 것 같아요. 텍스트적으로 전부 다. 네. 서영주 대변인. 근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상 이게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당대표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여론도 보고 그다음에 현재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최고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게 그냥 대표가 직인을 찍는 거지. 당대표가 자 이거 내가 하니까 이거 의결하세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청래 대표가 줬다라고 표현하는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당원이 준 거다. 민심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는 개항을 줘야 되는데 개항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셈이 있으니 인천에는 두자라는 게 당원들의 여론이 높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인천 말고 뭐 호남 얘기도 나왔고 뭐 하남 얘기도 나왔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은 게 당원들이라서 아마 그냥 이 정청래 대표가 준 것처럼 해서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전당대회를 고려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정치인들 간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뭐 크게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앞으로 아마 전당대회 출마가 매우 예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벌써 이제 시작은 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뭐 원칙적인 이야기 정도로 해석을 하신다. 그렇죠.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 말고도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부로 활동을 마쳤거든요. 이어서 바로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에서 살펴보지 않았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검찰 수사에 불법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에 따라서 조작 기소 특검법 검찰 수사를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겠다라는 네.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일단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등의 사건,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수사 뭐 기간이라든지 인력 규모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잡아놨고, 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특검이 검찰 이거 공소유지를 하던 수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로부터 이 사건 자체를 이첩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여부 권한을 특검한테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특검이 이거는 뭐 조작 기소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이던 뭐 이런 재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재판 중인 사건이면 뭐 그냥 재판 중에 공소 취소하면 네. 되고 만약 1심 선고 전인 사건은 그냥 1심 선고 판결 없이 그냥 공소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사했던 그 검찰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런 판단을 특검이 하게 돼서 만약에 공소 취소를 이제 하게 돼도 그 권한을 준다는 거죠. 특검이 공소 할수 취소를 있다. 결정할 수 있게. 네. 네. 요건 좀 논란이 이게 되겠다고 논란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시겠군요. 원칙의 문제잖아요. 네. 이거 아무리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가 지날지는 몰라도 분명히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고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반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거기에다 권한을 준다. 아마 이 공소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는 상황이 되고 그걸 네. 만들 텐데 방금 전에 우리 뭐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만약 그게 맞으면 제3의 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거를 당당하게 증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근데 이걸 남겨놓으면 글쎄요. 나중에 뒷감당이 될까요?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어 군사 쿠데타를 해서 80년에 집권한 세력이 16년 지나서 사형 선고 받아요.
그 정도로 단기간에 다 복원을 하는 나라예요. 네.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 권력의 세기가 계속 뭐 커질지 뭐 작아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거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에 변호인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법 만들었잖아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라 꼴이 이게 네. 뭐냐. 저는 이 정도 꼴이라는 말 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검찰의 조작됐던 정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고 이제 판단들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아마 특검을 출범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윤석 대변인 얘기하는 거는 네. 검찰의 수사가 조작 기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기소가 되지 네. 않았는 조작이 안 됐는데 마치 조작이 된 것처럼 그거를 이 특검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이 결론에 이르니까 꼴이라는 얘기를 쓴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8건에 대해서는 사실 대장동사건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작 기소됐다는 혐의들이 지금 국정조사 아니,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공소 취소라는 게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한다가 아니라 특별한 아주 엄격한 규정과 구성 요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뭐 특검이 끝났으니까 8건은 다 공소 취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비가역적 손해에 대한 즉각적인 좀 그 해소를 위한 하나의 비가역적 시스템. 손해에 그러니까 대해서 되돌릴 우리가 수 보통 없는. 그렇죠. 70년 80년대에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들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을 때 그 피해 당사자는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3, 고생했는데 40년을 평생 과거, 현재, 미래가 부정당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 그리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살아요. 네. 그리고 나서 3, 4년 뒤에 거기 혐의가 벗겨지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때 가서 뭐 무죄다 그게 비가역적 얘기해준들. 손해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조작 기소 부분이 드러나면 네. 이거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두고 판사 판결을 해서 재판까지 가고 이걸 또 재심해서 뭐 진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해서 밝혀내서 이걸 또 다시 밝혀내고 하면 하나의 어떤 조작 기소의 당사자는 20, 30년을 또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우리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재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재구력 없이 그냥 160으로 던지면 그건 이제 빈볼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단 말이죠. 바로 퇴장인데. 성남 FC나 백현동 이런 거는 이번에 국정조사에 빠져 있던 거거든요. 네. 공직선거법 네. 위반이나. 그러니까 요거를 붙이면서 정치적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입법의 퀄리티나 방향이. 네. 그럼 이거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요 부분이 덧붙여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갖고 특검하면 그나마 좀 네, 뭐가 좀 말이 됐을 텐데 네네. 전혀 빌드업이 안 돼 있는 백현동, 네. 성남 FC,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완전히 그 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김부겸 총리가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키면 이분들은 할것 같아요. 이거를 왜 지방선거 전에 발의를 하는지 스윙보터 지역에 있는 전재수 장관이랑 김부겸 총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럴 거예요. 네. 지방선거 결과가 좋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발의하고 이거 통과시킨 다음에 지방선거 이기면 우리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제가 봤을 때 요거의 발의를 주도하신 분이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을 노리시는 거 아니냐. 아. 지난번에도 출마했던 변호인? 이건태 의원이나 그렇죠. 네. 천준호 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맥락을 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의 진위가 좋다 하더라도 선당 후사의 정무적 맥락이 전혀 없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법안과 달리 뭐 바빠서 그렇겠지만 발의자가 30명 정도인 거 아니냐. 네. 이거 괜찮아? 지난번에 국정조사하고 뭐 하고 공소취소 모임하는 것보다 훨씬 발의에 참여한 숫자가 더 적잖아요. 모르겠어요. 일부러 적게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 의문인 거는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왜곡해서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 네. 특검이 활동을 하고 뭐 만약에 기소를 하더라도 그 검사를 기소하든지 네. 그렇게 가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있는데 네.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공소 취소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전례는 없는 그렇죠. 경우에 그래서 특검인 좀 것 약간 같기는 논란이 되는 해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검사나 수사팀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거기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형태를 가다 보니까 에헤. 계속 무리한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도 법조계에서 되게 비판적인 시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네. 되고. 그러면 네.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 성과들도 이게 다 지금 풍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네. 일단 대검에서는 이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게 특검의 이제 추천과 임명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추천은 이제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조국혁신당에서 하나 이렇게 한 명씩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대통령이 1인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범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셀프 면제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항을 또 달았냐면 대통령이 이제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되는 조항이 이번 특검법에 또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들 가운데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네. 3일 이거 왜 3일. 넣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전에도 법 있었잖아요. 이런 규정. 아, 자, 그래요? 결론은 네. 민주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 권력이 이렇게 법 집행 과정, 사법적 판단에 개입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국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마음껏 해보시고 네.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는 응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청와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가 재판중지법 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나가면서 당이 한번 진정이 됐었거든요. 네.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네.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친명 법안인지도 모르겠고 명과 명의 하는 법안일 수도 있다. 아니, 이분들이 하는 행위가 탈레반이라든지 홍위병하고 뭐가 달라요? 변호인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게 네. 이 뭡니까? 변호이던 사람이 의원이 돼서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윽박지르고 증인들 나와가지고 막 하다가 방용철이나 김성태 같은 사람 연하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위증입니다 했던 서영교 의원의 얘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태도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알고 있구나. 얼마나 갈지 보겠습니다. 이 특검법 자체가 사실상 보면은 이제 좀 더 조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국정조사라면서 이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 이 조작 기소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네. 안하무인, 뭐 강백신 검사 등등을 보면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는 분명히 밝혀야겠다. 네. 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알겠습니다.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노조,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 과도한 성과급 논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입장을 조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뭐 하이닉스를 겨냥해서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최근 상황과 맞물려 충분히 좀 유추할 수가 있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사측은 사측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성과급 45조 정도 요구를 하면서 오늘 21일부터 총파업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겨냥하는 발언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는데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리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라는 아, 그래요? 네, 그걸 라고 어떻게 주장을 알아? 했네요.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예, 최승호 위원장이 이게 조합원들한테 이제 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쓰는 메신저가 있나 봐요. 예. 거기서 그거는 우리더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LG U+를 겨냥한 발언이다. LG U+가 성과급으로 30% 달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15% 납득 가능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LG 플러스는 30% 해봐. 왜 뭐 얼마 갑자기 되지도 않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최승호 위원장이 지금 국내에 없는 모양이에요?
휴가를 가신 것 같습니다. 장기 휴가라는데. 예. 아 그래요? 뭐 전략을 짜는 건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총파업을 앞두고 원기옥을 모으러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동남아로 휴가를 가셨다라고 해서 조금 더 논란이 있죠. 예. 거기 가면 이 한우 툭불 사골 국을 못 먹는데. 아니 싸갔을 거야 주문해서. 수배를 피할 수는 있겠죠. 뭘 수배야. 이거 싸가면 돼. 김준우 변호사님은 연배가 되게 어리신데도 아니요, 안 어려요. 한 30년을 앞서서 살아. 안 어려. 뭐 옛날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수배. 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투리 뉴스 짧게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절. 네. 원래 명칭이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이제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노동자에게 성실 근면한 근로를 강요하는 그런 사용자 측의 입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노동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근면한 노동에서 근로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63년 만에 정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요. 네. 올해부터 첫 법정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또 성실히 근로하고 있네요. 글로. 자 그리고요. 휴일 수당. 그래서 없어. 휴일수당은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 많이 받아요. 1.5배.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좀 받긴 받으시구나. 그러면 출연료도 네. 우린 아니에요. 우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아니고 우린 근로자가 사업자구나. 아니다. 네.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돼. 안 돼. 그렇습니다. 아니, 신혜원 기자는 노동은 하잖아. 노동. 2.5 받으셔야 늦게 된다. 오는 휴일수당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게으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네. 양대 노총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또 인사도 하고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유류할증료가 뉴스. 엄청 뛰었죠. 네,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벌써. 네. 가정의 달의 황금 연휴에 이제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네. 이거 쉽사리 이게 결제가 안 됩니다. 유류 할증료가 2달 만에 5배가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얼마 안 되니까. 네. 뭐 중국이나 일본 갈 때는 뭐 3월에는 유류 할증료가 10,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은 3월 달에 유류 할증료가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56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왕복 갔다 오면 유류 할증료만 110만 원인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까지 많이 뛰나?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장난 지금이 아니네. 성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민 되잖아요. 어떻게 할증료만 이거 100만 원을 내고 가요. 하고 이제 뭐 당연히 항공사들도 이제 고민이 깊다 이런 국제 소식이. 휘발유가나 뭐 국제 이런 항공유 가격에 비해서도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유류 할증료 낼 거 있으면 네. 정말 한우 툭불이고.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마음들이 급하셔 오늘. 다 먹었어. 이거. 벌써 다 드셨어요? 국내 여행 가면 되는데 이게 참 비싸긴 비싸네요. 근데 태평양 건너본 지가 40년 돼가지고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동남아 또 휴가 가신 분 계시고요. 네. 자, 자, 그리고 그리고 진짜 자투리 같은 자투리 뉴스. 그 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음. 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뭐 부인이 뭐 무슨 콘서트 하는데 이제 거기 보러 왔다는데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 그 옥수동에 있는 금돼지 식당이란 데를 갔대요. 네. 이게 엄청 그거 유명한 어떻게 예약했죠, 돼지고기집인데 그거 유명해요. 이거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고. 네. 이런 사람들 이제 프리패스죠. 네.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사인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를 장르만 여의도 제작진도 얼마 전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해. 그래요? 어디 갔어요? 줄 서면 돼. 저희요? 줄을 엄청 섰어? 근데 저희가 그때 저기 있네, 단체 사진을 돼지. 못 찍어가지고. 열정 페이? 아니 저희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어떻게? 최 부장이 가서 웨이팅했어요. 그래 웨이팅 해야 된다니까. 사람 보내놓으면 웨이팅을 돼. 너무 해서 그냥 우리는 한 5명 보내놓으면 돼. 5명 웨이팅을. 진짜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때 한 오후 4시인가? 이제 최 부장이 야 오후 4시에 무슨 웨이팅이 있냐. 아, 선배 거기 웨이팅 있어요. 내가 가볼게라고 딱 했는데 뒤에 도착했는데 얼굴 반만 나오신 분이 그러시고. 네, 20팀 있었네요. 그때. 나저 부르지.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대. 맛은 있는데 기다리다 밀렸네. 진짜 빠지지 뭐. 자투리 오브 투덜투덜하다가 자투리 뉴스. 갔는데. 뭐 어쨌든 투덜하고 갔는데 괜찮아요. 맛은 맛있어요? 있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카세랑 비교하면 어디가 불러야지. 맛있어요? 아니 제가 진짜 갔다가 뭐 줄 선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뭐 돼지가 얼마나 맛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뭐 돼지가 돼지지 뭐 이랬죠. 그렇게까지 네. 기다릴 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옆에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 뭐 전화해서 자리 있냐 물어보면 막 그랬거든요. 옆가게. 그렇지. 그 옆가게. 와 그런데 먹어보니까
역시 우리 카세급이다. 트럼프 주니어가 나는 그 가는 역가게를 이유가 갔지. 있잖아. 여기였구만. 어떻게 너무 기다려. 나는 그냥 우리 카세나 먹을래. 이 고기가 훨씬 맛있어. 맞아. 예. 나 어제도 먹었어요. 웨이팅이 솔직히 없어 이거. 예. 자, 여러분 자리 앞에 놓여진 바로 이것 툭불 한우로 제대로 우려낸 맛있어. 한우 툭불 사골 수육 세트. 요거는 엄청 우리 커요. 건더기. 윤희석 대변인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어제도 먹었어요. 어제도 드시고. 집에 아무도 없어. 나도 계속 먹어. 집에 이게 하나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 예. 고기가 따로 오잖아요. 예. 고기가 너무 커. 고기 진짜 그 크다. 잘라야 돼. 좀 이렇게 잘라서 포장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럼 맛이 썰어 먹으라고. 한 돈가스 반만 해. 크다고 불만인 데는 없을 거야 진짜. 네. 아 이게 찢다가 튀어.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네, 큰 덩어리로 갑니다. 사골국 한 팩 350ml 그리고 수육이 120g 가는데요. 4인분으로 계산하면 사골 육수 4팩에 수육 2팩에서 34,900원. 싸다. 그리고 6인분이면 육수 6팩, 수육 3팩해서 49,900원으로 무료 배송까지 갑니다. 6팩이 좋아요. 6팩이 좋잖아요. 그게 딱 가성비 좋더라고요. 네. 또 먹기가. 드셔보셨구나. 먹어봤죠. 네. 요거는 무조건 60팩. 쟁여놓고 드시는 겁니다. 자, 툭불로 맛있게 우려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세 분은 다음 주에 금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